한참 결혼 준비로 바쁘던 30대 남자입니다. 4월 중순에 결혼 예정이었고 집은 전세 끼고 구입한 빌라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 1억 7천 정도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한 살 많은 여자친구를 만나 사귀다가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여자네 집에서도 크게 뭐라고 하시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 신혼여행의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며 여자친구에게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집에 전세를 빼줘야 되다 보니 집을 담보로 5천에서 6천 정도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현금이 4천 정도 있으신데 두 분이 사시는데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도 있고 신부 예물이랑 신혼집 공사 비용,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사용해야 되니 일단 결혼하고 나서 남는 돈이랑 축의금 들어온 걸로 갚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 처분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셔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한 달에 이자로 20만 원 정도만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얘기했고 대신 양가 똑같이 20만 원씩 드리기로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신혼집 공사 문제로 여자친구는 그래도 신혼집인데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원했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견적을 의뢰하니 약 2천 가까이 나오더군요. 부모님도 아예 공사를 해주지 않으시는 건 아니었고 욕실, 도배, 세시, 주방, 리폼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재개발을 바라보고 산 빌라고 매매가 활성되면 팔고 빨리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다들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있는 거고 잘 넘어가는가 싶었습니다. 웨딩 촬영도 하고 신혼여행 준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예물도 마쳤죠. 그런데 보름 전쯤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모든 스케줄은 잠시 중단된 채 5일째를 지내고 몸에 몸살 기운에 복통이 있어서 누워 있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호출하셨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니 하루 이틀 후에 찾아뵈면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은 분위기라 아픈 몸을 이끌고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모두 저를 죄 지은 사람 보듯이 쳐다보시더니 신혼집에 대출은 무슨 말이냐부터 해서 시작하시더니 이제 시작하는 자식들한테 빚지고 시작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며 제 집에 대출 받는 거 보면 너희 집에도 빚이 있는 거 아니냐며 의심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데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이며 저희 집에 있는지 등기부 등본까지 떼오라고 하시고 하다못해 어머님이 결혼 예물로 해주시는 다이아몬드에 진주 세트도 매형이랑 누나가 보석점 매장을 하고 계셔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빚이 아니냐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등본 떼어다가 우편으로 드리겠다고 하고 나와 집으로 왔는데 여자친구도 결혼 날짜 잡을 때까지 그런 대출을 받은 걸 얘기 안 해주냐며 저를 믿을 수 없는 듯이 말하는데 부모님이 갚아주시기로 하신 거라고 말해도 부모님을 자기가 어떻게 믿냐는 말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고 CT 촬영 결과 장폐색증이라는 진단과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에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버님께서 걸려온 전화에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파혼을 얘기하시더군요. 아버님도 그 대출 문제는 간단히 들으셔서 저희 집 등본부터 통장 사본까지 모두 보여주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파혼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희 아버지는 아픈 아이 두고 그러지 말고 몸이라도 추스르면 얘기하자는 말도 거절하더군요. 여자친구는 그 이후 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는 말뿐 차갑게 돌아섰고 병원에 누워서 일반적으로 파혼을 당했네요. 참고로 대출부터 집 공사 모두 부모님께 신세를 지게 된 건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을 집 사는 데 쏟아부은 터라 현재 가진 돈이 1,000만 원 안팎뿐이네요. 차 사는 것도 미루며 나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아버님,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일은 안 하시지만 두 분 장사하시면서 연금보험 넣으신 거랑 모아놓으신 돈 약간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종로에 단독주택인데 시에서 보상으로 매입해주는 가격이 8억 안팎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저도 장가가면 집이랑 이것저것 처분하시고 10억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작은 빌라나 사서 두 분이 사시고 나머지를 월세 받아 생활하실 계획이세요. 노후를 두 분이 알아서 준비해 놓으신 편이고 오히려 집 팔고 저희 이사 갈 때 모자라는 건 조금 보태주실 생각이셨습니다.
여자친구 집은 아버님이 예전에 사기당하셔서 재산 다 날리고 공사일까지 하시며 벌어서 살아온 1억 정도 하는 빌라가 전부이고 지금 하시는 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 관리 해주시며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두 분이 생활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아들은 없으시고 딸만 둘입니다. 아무래도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죠.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 등본부터 모든 통장 사본, 땅 문서를 모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전에 주위에 권유로 사놓으신 게 있는데 크게 오르지 않고 돌산이라서 건설회사에서 5천 정도에 사려는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가지고 계신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 앞에서 힘든 내색은 못하시고 끙끙 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여자친구 예단, 혼수, 결혼비용 모두 합쳐서 5천도 안 되는 돈으로 결혼하는 게 못하는 건지 제가 설사 빚을 갚아야 하더라도 1억 7천 중에 2, 3천을 대출받아 시작하는 게 부족한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리고 파혼 당했다는 것보다 수술하고 아픈 사람을 그렇게 떠나갈 수 있는 건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받은 배신감 때문에 아무리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도 가슴이 휑하네요. 추가입니다. 방금 퀵 하나 받아서 봤더니 제가 줬었던 물건들이 들어있네요. 집에 컴퓨터 고장났다길래 쓰던 노트북, 결혼할 때까지 쓰라고 줬던 거랑 버버리 가방, 커플링, 목걸이에 옷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연락은 받지도 않고 뭔가 대화를 해봤으면 하는데 카카오톡, 문자 아무런 답도 없더니 퀵 보낸다는 한마디에 물건 받고 나니 이게 뭔가 싶고 여자친구 입장을 듣고 싶다는 분이 계시는데 얘기를 더 하자면 그 전부터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집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사기당하시고 방 2개에 월세 생활을 했던 터라 집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얘기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았네요. 더 이상은 대화 자체를 피하고 있어서 더 이상 자세히는 물어볼 수 없지만 저를 믿을 수 없다는 거 하고 내가 이 상태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말에도 넌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 탓만 한다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갚아줄지 어떻게 아느냐는 분들도 계시고 그 연세에 벌이가 없으면 안 갚아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아버님이 연금에 어머님도 환갑이시라 받으시면 두 분이 합쳐서 100만 원 조금 넘으실 거고요. 3, 4년쯤 작은 외삼촌이 게임장 하시는데 3억 정도 투자하셨는데 1, 2년 만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서 허가가 취소되면서 게임장을 못하게 되면서 많이 손해보셨는데 그때 기계들 그냥 성인 게임장으로 어떻게 기계를 돌리시고 있으신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주시는 건지 외삼촌이 어느 정도 얼마씩 주시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이랑 이것저것 하시면 8에서 9억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저희 동네 작은 빌라 하나 사셔서 두 분이 사시고 남은 돈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사셔서 월세 받으실 계획이시고요. 그럼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 이상은 수입이 되실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둘이 돈 좀 모으고 지금 집 팔고 이사 갈 때 서울의 아파트 전세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서 갈 때 좀 도와주실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그 대출받은 돈 지금 당장이라도 갚을 수는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어머니 가지고 계신 돈으로 하면 얼추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제 결혼도 하면 10년 된 아반떼를 계속 끌고 다니기도 그렇고 차를 바꿀 생각이었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건 예물이랑 빚도 있고 돈도 들 것 같으니 일단 결혼하고 나서 남은 돈이랑 축의금 2천 정도 나올 테니 그 돈이랑 해서 바로 갚을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저도 이번에 좀 자세히 알게 된 건지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했고 사실 부모님 도와주시면 감사하지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니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예단비를 줄여서 갚으라고 하셨는데 저희 여자 쪽에 예단 500만 원 받기로 한 거 말고 부모님 예단이나 하다못해 옷 한 벌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자 예물 700만 원 정도의 화장품, 한복, 정장, 지갑, 가방, 신혼여행 이탈리아 계획이라 지금까지 1200만 원 주시기로 하셨고 금 놀이개 쌍가락지 준비하셨고요. 제가 받기로 한 건 그냥 현금으로 500만 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복, 정장, 시계, 반지 하라고요. 신부한테 주는 건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부모 없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능력 되는 만큼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예물할 때는 여자 것만 다 올려놓고 저한테는 처가에서 반지 해주시겠다고 얘기 없으시면 그냥 네 것은 생략하라고 하셨고요. 어찌 됐든 내 능력이 좀 더 좋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이런 일들을 세세히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지 않은 제 탓이겠죠. 뭐 일단 퇴원도 했고 몸 추스르고 부모님이랑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 마음대로 술이라도 먹었으면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열을 입원했으면서 술은커녕 꼼짝 못하고 생각 정리했더니 남들은 참 쿨하다고 할 정도로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어머니 곧 환갑이신데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이제 부모님도 어느 정도 진정되셨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기 창피하기도 해서 글을 썼는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뭔가 후기라고 적을 게 생기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추가 후기입니다. 병상에서 매정하게 파혼당하고 담담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알릴 건 알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유치하게 지금 와서 뭘 그걸 알리냐 싶어서 묻어둔 재산 내역이 어찌어찌 신부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 듯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파혼 선언을 하고 잠적했던 전 여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괜찮냐고 죽을 싸우고 도시락을 싸오고 저는 처음에 왜 이러냐 우리 끝난 사이라고 하니 자기가 다시 생각해보니 만난 지 벌써 3년이나 되었고 감정 정리가 안 되고 자기가 부모님 설득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결혼을 추진하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빚이 많지 않으니 그 정도 빚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먼저 빚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아픈 상태에서 갑자기 파혼당한 것도 그 빚 때문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난 이번 중에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났고 우리는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말하고 조용히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를 후벼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제 생각일 뿐이었네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일반적인 파혼 선언을 하고 그렇게 떠난 사람이 이제는 결혼하자고 하는데 차갑게 식은 마음이 이미 정리된 상태인데 전 여자친구 부모님까지 나서서 협박식으로 자기 딸님이 3년이나 사귀면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한 애인이 책임지라고 나오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결혼 안 하고 책임 안 지면 경찰에 고소한다느니 뭐니 개소리를 해서 결국은 저희 부모님까지 나서서 고소해라. 변호사로 대응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큰 소리가 났었네요. 전 여자친구는 울면서 왜 처음부터 부모님 재산 상세 내역을 밝히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말했더라면 파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끝까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프지 않았다면 해명한답시고 서류 떼서 바로 대응했을 거고 그랬다면 지금쯤 결혼식장 들어가고 있을 텐데 제가 아팠던 건 하늘이 도와서 이런 개차반 같은 집안이랑 엮이지 않을 수 있었구나 하고 파혼 당한 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